BTV 대구방송은 지방자치 30주년 특집 대구광역시의회 릴레이 정책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과 지방의회에서 바라보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대구 시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시영 의원입니다. 달서구 이곡 1동, 이곡 2동, 신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오직 주민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오직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활동을 통해 늘 사람 곁에서 일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성소공단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저희 지역구인 이곡 신당 지역은 시민의 삶이 오래 축적된 만큼 정이 깊고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동시에 도시 활력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숨은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시민의 일상에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아무리 작은 민원도 대구시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달서구와 대구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뚝심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시의원 바로 허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참 간단하고도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30대 청년 시절부터 기초의회에 입성한 이후 지금 대구시 의원까지 기초와 광역의회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의원님이 바라보는 지방자치 30주년 이 감회가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이제 한 30년, 그 안에서 11년 정도를 제가 지방의회에 몸담아온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섰을 때는 의원의 역할에 대해 적잖이 이제 낯설고 조금 만막했지만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삶을 마주하며 정치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배워왔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많이 성장했고 저 역시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배우고 부딪히고 느끼고 책임지는 법을 익혔습니다. 30년의 지방자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보다는 실질, 절차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생활 속의 자치,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 허시영은 앞으로도 기초와 강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가까이에서 우리 대구 시민의 삶을 살피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30년을 향해 진심을 다해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대구시 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이 건설교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께서는 아직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인프라를 책임지는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발전할지를 고민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TK신공항 건설이라는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업과 더불어서 대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이전 및 재배치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간의 재편은 물론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 노선계획, 시내버스 운영 개선, 상수도 관리,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주택, 기반시설 정책들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정됩니다. 대형 국책 사업부터 골목길 정비 같은 생활 밀착형 민원까지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의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비약적 향상을 목표로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꼼꼼한 행정 점검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건설 분야 의정 활동도 최근에 또 시정제문을 통해서 장마철 노후주택 보수 누수재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 노후주택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2024년 기준 주택 보급률이 약 10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65.2%로 부산이 약 68.7% 정도 되거든요. 이 부산에 이어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노후주택 문제는 매우 진짜 심각한 문제이고 안전사고 위험 또한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관리가 어려운 단독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의 32%를 차지하며 노후화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건설 인구가 위축되면서 대규모 정비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 마련은 더 이상 이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름철 반복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누수 문제는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수 방지 대안으로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문제를 고민하면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시민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어려운 시민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저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천 의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추진하셨던 시정 질문 중에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도 촉구를 해주셨는데요. 전국 특광역시 8곳 중에서 대구와 광주 2곳만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부분의 이제 특광역시는 다자녀 가구의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대구와 광주만이 유일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하수도 요금은 단순한 공공요금이 아니고 육아의 필수적인 생활비 아니겠습니까? 자녀 수가 늘수록 사용량과 부담도 커지고 공공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 안정망입니다. 대구시가 이 흐름에서 계속 소외된다면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정주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구시 재정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면 규모를 최소한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7월 저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폭 발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시행규칙, 정비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대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더라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런 요금 감면 정책 같은 게 사실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고 이런 정책이 결국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그게 발전으로 이어지는 이 지방자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대구 지역의 가장 큰 중대한 현안 사업인 TK 통합신공항 건설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정체돼 있기도 해서 2030년 개항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꺼져가는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TK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 신설을 넘어서 대구 경북이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물류나 항공 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또 핵심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곧 우리 대구 지역의 생존 전략과도 직결되는 중대 사업이 이 TK 신공항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업 방식의 혼선과 재정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착공 지연 우려가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고 2030년 개항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를 뗄수록
꺼져가는 동력을 되살릴 전반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토지 보상 등 향후 과제들을 실무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동시에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재정과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적 비전과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TK 신공항이 왜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과 그리고 정부가 함께 공감하는 일입니다. 하늘길은 곧 대구의 미래입니다. 저 허시영 의원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대구 시민과 함께 TK 신공항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구 관련 질문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서 지역에 지금 이슈가 됐던 게 성서 행정타운 부지 매각 문제입니다. 요즘은 좀 잠잠한데요. 성서 지역 발전을 위한 이 성서 행정타운 문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성서 주민들께 성서 행정타운 부지는 단순한 유지가 아닙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성서 주민들이 통 크게 양보하고 내놓은 그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앞으로의 활용은 단순한 자산 매각을 넘어서 지역 자존심과 도시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매각 계획이 시의회를 통과했고 용도 지역도 일반 상업 지역에서 중심 상업 지역으로 상향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지만 단기 수익 중심의 민간 개발로 마냥 흘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공성과 지역성을 담보하는 중장기 전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서는 교육, 산업, 주거 기능이 복합된 서남권의 핵심 지역입니다. 특히 향후 개통 예정인 대구 산업성과 TK 신공항 간의 연계를 고려할 때 이 부지는 글로벌 대구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연구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업 시설이 아닌 전략 기업 유치나 R&D 허브 조성 등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중심 개발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대구시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가 함께 협의해서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을 담은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성서 행정타운 부지는 대구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예,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남은 1년은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가 있고 그만큼 이제 막중한 책임도 함께합니다. 저는 임기 초부터 성과 중심의 실천 의정을 원칙으로 삼아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남은 기간 동안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인프라 사업들이 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또 아울러서 정책 방향을 꼼꼼히 설계하는데 제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습니다.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점검하고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골목길 정비와 같은 생활 밀착형 민원까지 포괄하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일 잘하는 위원회, 현장감 있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발로 뛰겠습니다. 땀 흘리겠습니다. 끝으로 저 허시영은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늘 겸손하게 듣고 뚝심 있게 행동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책임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까지 고민하는 남은 1년이 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 위기 그리고 국가 경쟁력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대구시 의회에서도 인구 감소에 대해 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허시영 건설교통위원장과의 릴레이 정책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